그랜저 하이브리드하고 가솔린의 경우에 외부에서 봤을 때 차이점은 없어요. 보시는 것처럼 하이브리드도 가솔린도 모든 디자인적 요소가 동일합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보고 이게 하이브리드다, 이게 가솔린이다, 이렇게 구별할 수 있는 사람은 아마 없을 거예요. 심지어 뒤에 레터링도 안 되어 있습니다. 보통 차들이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에는 뭐 하이브리드라고 이렇게 쓰거나 아니면 H라고라도 표시를 하는데, 이번 그랜저 같은 경우에는 그런 요소들도 완전히 배제를 시켰습니다. 심지어 휠도 모든 게 다 동일합니다. 그래서 외형적으로 봤을 때 차이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검은색으로 멋을 낸 블랙 잉크 모델 같은 경우도 하이브리드, 가솔린 다 적용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형에서의 차이는 옵션을 선택하더라도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라운드 뷰 시스템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잘 보입니다. 그래서 또 설정도 바꿔볼 수가 있어요. 자기의 이렇게 취향에 맞게 이런 식으로 바꿀 수 있기 때문에 필요에 맞게 사용하시면 되고, 그리고 이 어라운드 뷰의 이 구현 능력이 상당히 좋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되게 깔끔하게 주변에 있는 그 물체들을 사실적으로 잘 보여줍니다. 그랜저가 지금 굉장히 여러 세대로 진화를 하면서 많이 다듬어졌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IG 때보다 조금 더 고급스러움을 살리려고 많이 노력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실내 구성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고급스럽게 잘 돼 있어요. 색깔의 배치라든가 이런 구성이 간결하면서도 고급스러운 느낌을 살리려고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전통적으로 현대자동차가 사용하던 그런 이제 표현 방식이에요. 아날로그 계기판 때부터. 근데 이제 이거는 이제 디지털로 표시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가운데 정보창이 또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면 이제 내비게이션 창이 있는데, 내비게이션 창도 큼지막하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특히나 이 간극 있죠. 이 각 아이콘마다의 간격이 넓어서 사용하기 편리합니다. 이 두 개의 검정판이 왼쪽 중앙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어요. 차량의 정보라든지 내비게이션 정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전자가 사용하기에 편리하게 잘 배치가 되어 있고, 시각적으로 봤을 때도 고급스러운 느낌이 잘 살아나는 계기판하고 내비게이션 창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공조장치 컨트롤러 같은 경우도 검정판이에요. 그래서 터치 패널로 되어 있고요. 물리적인 버튼이 여기 이제 공조장치 컨트롤러에는 아예 없어요. 그래서 터치로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단순하고 간결한 그런 느낌입니다. 근데 이렇게 하이브리드 때도 제가 소개를 해드렸는데, 이렇게 좀 찾아 들어가야 된다는 거, 이거는 조금 사용하는 데 있어서 물리적으로 되어 있는 버튼보다는 조금 익숙해지는데 시간이 걸립니다. 현대자동차가 위쪽에 그 버튼식으로 변속 레버를 설치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펠리세이드도 그렇고 뭐 산타페도 그렇고 소나타도 그렇고 뭐 다 대부분의 차량이 여기 변속 버튼이 있습니다. 얘 같은 경우는 이제 현대에서 처음으로 컬럼의 변속 레버를 여기다 설치를 했습니다. 버튼식 나왔을 때 좀 익숙해지는데 시간이 걸렸거든요. 왜냐하면 눌러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눌러질 때가 있다 보니까 편리하긴 한데 조금 오작동의 소지가 있었기 때문에 테크니션들도 그런 걸 인지해서인지 이쪽 컬럼에 변속 레버를 설치를 했습니다. 실내에서 봤을 때 하이브리드 모델하고 가솔린 모델하고 뭐 구조적인 차이는 없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것들이 다 공유되고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단지 이제 계기판에서 가솔린 모델 같은 경우에는 내연기관 엔진이 돌아가다 보니까 RPM을 표시해주는 RPM 미터가 있는데, 하이브리드 모델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충전 상태를 표시해주는 표시창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비게이션 창에서 하이브리드 모델 같은 경우에는 모터가 구동되는지, 엔진이 돌아가는지, 혹은 엔진과 모터가 같이 구동되는지를 표시해주는 화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화면을 통해서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어떻게 작동되고 있는지를 확인해 볼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구동되고 있다는 것을 표시해주는 그런 표시들 빼고는 운전석에서 봤을 때는 거의 차이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뒷자리로 와봤는데요. 캘리그래피 모델인데 굉장히 고급스럽게 만들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이제 색깔의
배치라던가 시트의 어떤 형상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정말 조화가 잘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뒷자리에서 봤을 때 이 전체적인 실내의 느낌은 고급차이구나 하는 생각이 좀 들 정도로 시각적인 만족감은 상당히 좋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매트의 색깔조차도 그냥 진한 색으로 하지 않고 여기 이제 전체적으로 색깔을 맞춰가지고 같은 계열의 색깔로 했습니다. 만졌을 때는 정말 고급스럽다 이런 느낌은 아니지만 시각적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고급스러운 느낌이 전달이 잘 됩니다. 뒷자리 승객에게 고급감을 주기에 충분히 좋은 인테리어 구성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제 뒷좌석에 앉았을 때 또 하나 만족감이 큰 부분이 이 전동식 커튼이에요. 제네시스에서도 승용 라인에서는 G90부터 이 전동식 커튼이 들어가거든요. 근데 얘는 이제 그랜저에서 전동식 커튼을 여기다 설치를 해 주었습니다. 상당히 쓰기가 편리하고요. 그리고 이 봤을 때의 어떤 고급감도 상당히 우수한 수준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제 G90 같은 경우에는 여기 한쪽 면에서 양쪽 커튼을 다 조작해 볼 수가 있어요. 그랜저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G90보다는 차급이 낮기 때문에 그런 기능은 없고요. 한쪽 커튼만 조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뒷자리에 커튼을 넣어준 거는 상당히 괜찮은 선택이었다고 봅니다. 열선 통풍 시트 다 마련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게 또 뒷자리에 신경을 많이 썼다고 느끼는 게 리클라이닝 기능이 있는데 꽤 많이 움직입니다. 그래서 이게 형식적인 수준이 아니라 편안하게 자기의 체형에 맞게 조작해 볼 수 있는 그런 충분한 범위를 제공을 해주는 그런 수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디오를 별도로 조작해 볼 수 있는 버튼이 마련이 되어서 여기서 또 오디오를 조작을 해 볼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통풍구도 여기 잘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밑에 보시면 이제 스마트폰 충전할 수 있는 단자가 양쪽으로 하나씩 2개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조금 아쉬운 점이 이 천장이 좀 낮아서 앉은 키가 큰 사람이라면 조금 답답할 수 있는 그런 수준입니다. 물론 여기 이제 뒤쪽을 이렇게 파놨거든요. 여기 이제 공간을 파놔가지고 최대한 위쪽 공간을 확보하려고 했는데 그럼에도 뭔가 조금 답답한 느낌이 드는 거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이제 180이 안 되는데도 좀 약간 답답하거든요. 근데 이제 180이 넘고 키가 좀 크신 분들은 뒷자리에 앉게 되면 이 헤드룸 공간 때문에 좀 답답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파노라마 썬루프 같은 경우에는 아주 넓게 열립니다. 그래서 뒷좌석에서 봤을 때도 개방감이 좋습니다. 가솔린하고 하이브리드 차체 자체는 뭐 동일하기 때문에 뒷좌석에 앉아서 봤을 때 거의 비슷합니다. 전동식 커튼도 동일하게 들어가고요. 구조 자체가 달라지는 건 없어요. 차이점은 가솔린 모델에만 리클라이닝 기능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2열 VIP 패키지를 적용을 하게 되면은 이 리클라이닝 기능을 추가할 수가 있는데 등받이 각도가 이렇게 조절이 되는 거죠. 반면에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에는 리클라이닝 기능이 빠집니다. 아마도 뭐 배터리 위치 때문에 공간이 나오지 않아서 빼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리클라이닝이 들어가고 빠지고 이게 가장 큰 뒷좌석에서의 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5 캘리그래피 모델입니다. 2500cc 배기량에 198마력의 출력을 냅니다. 그 다음에 토크는 25kg 폴스미터. 2500cc 배기량에서 낼 수 있는 딱 적당한 수준의 그런 출력과 토크죠. 밟아봤을 때 지금 6000까지 올렸거든요, RPM을. 근데 6000까지 올린다고 해도 가속력이 임팩트가 있진 않아요, 사실. 아무래도 차가 크죠. 1600kg이 넘어갑니다. 자동차가 크고 그리고 무겁기 때문에 198마력으로 이 차를 가볍게 끌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습니다. 부드럽게 움직일 때는 전혀 문제는 없어요. 이렇게 일상적으로 운행했을 때, 그리고 느긋하게 운행했을 때 답답하다 이런 느낌은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도심 구간에서 천천히 뭐 60km, 70km 운행할 때 뭐 힘이 부족하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느꼈을 때는 나쁘지 않은 그런 힘이라는 느낌이 들어요. 엔진이 자연흡기다 보니까 최대 출력이 6000rpm 이상을 올려야 나와요. 그리고 토크도 4000rpm을 넘어서야 최대 토크가 발생이 되거든요. 힘이 없는 엔진은 아닌데 그런 힘을 끌어내려면 엑셀레이터를 좀 끝까지 밟아줘야 된다는 거죠. 지금 같은 경우도 제가 한 4000까지 한번 올려볼게요. 4000까지 올리게 되면은 힘차게 가속을 해요. 근데 이거를 4000rpm 이상까지 올리려면 엑셀레이터를 많이 밟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위화감이 생길 수 있는 거예요. 이거를 내가 좀 끼어들기나 이런 거 할 때 쭉 밟아주면 쭉 가요. 지금 잘 가거든요. 근데 그게 익숙하지 않으면은 좀 답답하다고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연흡기 엔진의 어쩔 수 없는 특징이에요. 살살 밟으면 자연흡기는 힘이 안 나오거든요. 끝까지 확 밟아주면은, 그러나 힘이 후반으로 가면서 쫙 나와주기 때문에 내가 이 차로 좀 가속이 필요하다 하면은 엑셀레이터를 과감하게 확 밟아주시면 됩니다. 하이브리드를 시승을 해보고 있습니다. 1.6 터보 엔진하고 44kW의 힘을 내는 모터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시스템 자체는 현대 기아에서 많이 사용하던 그런 하이브리드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 이제 60km로 가고 있는데 지금 여기 보시면은 모터로만 구동이 돼요. 가속을 강하게 걸지 않고 부드럽게 주행할 때는 엔진이 작동을 하지 않습니다. 적극적으로 모터가 작동을 해요. 많은 구간에서, 물론 이제 70km 넘어가고 하면은 당연히 엔진이 켜지지만 그 이하의 구간에서는 모터가 아주 적극적으로 차를 구동을 시켜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엔진이 작동하는 시간이 적은 거죠. 그런 부분은 연비에 많이 도움이 됩니다. 70km의 크루즈 컨트롤을 걸고 신호가 꽤 많은 국도변을 주행을 하고 있는데 거의 엔진이 켜지질 않아요. 지금 같은 경우는 엔진하고 모터가 모두 꺼져 있죠. 왜냐면 지금 정지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하가 많이 걸릴 때, 자동차에 힘이 많이 필요할 때는 엔진이 작동이 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어느 정도 속도가 붙고 힘이 별로 필요 없을 때는 거의 뭐 70km 속도까지도 엔진이 작동하지 않고 모터로만 굴러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전의 하이브리드하고는 다르게 굉장히 모터가 적극적으로 자동차의 운행에 개입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랜저 1.6 터보 하이브리드 모델을 타고 달려보고 있는데요. 그랜저가 5m가 넘어섰습니다. 그리고 이 차의 공차 중량이 1700kg이 넘어요. 그러니까 차 크기도 크고 무게도 조금 나가는 편이죠. 전기차처럼 뭐 2톤이 넘어가는 무게는 아니지만 그래도 1700kg이 넘어가요. 그래서 꽤 무게가 나갑니다. 1.6 터보 엔진으로 이 큰 차체 그리고 이 무거운 차체를 움직이기에 조금 버겁지 않을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1.6이라고는 하지만 터보 엔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토크가 27토크예요. 사실 2500cc 자연흡기 엔진보다 토크가 더 좋아요. 더 좋기 때문에 힘이 부족하다 이런 느낌은 들진 않습니다. 게다가 264Nm의 힘을 내는 모터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 모터가 엔진을 서포트를 해주죠. 그렇기 때문에 힘이 부족하다는 느낌은 들진 않습니다. 아무래도 모터가 많이 구동을 담당하기 때문에 모터가 돌아가는 그 회전의 느낌이 많이 나타나죠. 그 모터의 그 특성, 부드럽게 돌아가는 거죠. 가속을 이렇게 강하게 했을 때 이 초반의 가속은 꽤 잘 나가지만 실용 영역 구간을 벗어나서 110km, 뭐 120km 속도 구간을 벗어나서의 그 가속 느낌은 조금 초반에 비해서는 무뎌진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2.5보다는 분명히 좋은 가속 능력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이제 3.5 가솔린에 비한다면은 후반에서 그 힘이 그렇게 충분하게 나와주진 않습니다. 지금도 이렇게 가속을 풀가속을 해보면 한 120까지는 잘 올라가거든요. 근데 그 이후로는
조금은 더디게 올라간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변속기 같은 경우는 6단 자동 변속기가 들어가 있어요. 이제 가솔린 모델 2.5, 3.5 같은 경우는 8단 자동 변속기가 들어가 있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모터가 좀 구동을 도와주기 때문에 6단으로도 충분히 좋은 가속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판단을 한 것 같아요. 물론 변속기가 다단화되면은 힘을 더 촘촘하게 나눠 쓸 수 있기 때문에 뭐 좋은 거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게 6단 변속기라고 해서 부족하다 이런 느낌은 전혀 들지 않고요. 하이브리드 모터와 함께 충분히 괜찮은 가속을 보여줍니다. 전자제어 서스펜션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전자제어 서스펜션이 쇼크를 잘 처리를 해줍니다. 특히나 요철을 지날 때나 방지턱 넘을 때 추가적으로 울렁울렁울렁 하는 그런 느낌은 많이 이 전자제어 서스펜션 덕분에 억제가 되어 있습니다. 노면의 어떤 대응 능력이 상당히 좋아진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전자제어 서스펜션을 넣게 되면 20인치 휠이 들어가는데 K8 같은 경우는 18인치가 들어가요.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에. 근데 이제 그랜저 같은 경우는 20인치를 넣거든요. 사실 하이브리드나 3.5 같은 경우는 20인치를 넣어도 상관이 없어요. 근데 이 2.5 같은 경우에는 20인치를 넣을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18인치 정도만 해도 좋을 것 같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18인치나 19인치로 해서 좀 출력이나 연비도 올려주고 조금 더 그러면 승차감도 개선이 될 수 있으니까 18인치나 19인치를 선택할 수 있게 했으면 좋았을 텐데 전자제어 서스펜션을 넣게 되면 20인치가 추가로 딸려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아쉽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프리뷰 전자 제어 서스펜션이 들어가 있어요. 가변적으로 댐핑의 압력을 조절해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승차감이 더 좋아요. 그러니까 승차감이 무조건 좋다 이거보다는 노면의 상황에 맞게 얘가 대처를 해주는 거죠. 쇼크가 딱 들어왔을 때 이어지는 그 진동, 이게 좀 적은 편이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확실히 이렇게 요철을 지날 때 올라오는 충격이 정제가 돼요. 퉁 하고 진동이 이어지는 게 아니라 거기서 딱 끝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승차감이 굉장히 깔끔하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특히 이제 K8 때도 느꼈던 부분이지만 방지턱을 넘어갈 때 이어지는 그 울렁거림이 없다는 거, 이거는 참 좋은 점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을 켜고 가고 있는데 스티어링 휠 조작을 도와주는 이 시스템이 여기는 있어요. 꽤 많이 잡아줍니다. 그리고 커브가 좀 있어도 갑작스럽게 조작하는 게 아니면 어느 정도까지는 얘가 잘 꺾어줘요. 그래서 지금 앞에 커브가 나오는데 잘 잡아줍니다. 이 정도 커브는 그냥 손 띄어도 아주 잘 차가 알아서 꺾어줍니다.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같은 경우는 이제 나온 지가 꽤 됐죠. 그래서 여러 부분에서 많이 잘 다듬어졌어요. 특히나 가감속하는 이 실력은 굉장히 수준급에 올라왔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자동차를 앞에 두고 이렇게 따라가는 능력은 상당히 좋습니다. 스티어링 휠을 서포트 해주는 기능이 이 차에는 있는데 지금 이 정도 틀어지는 구간에서 제가 지금 핸들을 놓고 있는데 그냥 스무스하게 차를 잘 꺾어줍니다. 꽤 커브가 있는데도 운전자가 스티어링 휠을 잡지 않아도 자동차가 알아서 그 코너를 잘 돌아 나가 줍니다. 그러니까 차 간격을 조절하고 앞차가 섰을 때 스무스하게 멈춰주고 그리고 코너를 스무스하게 돌면서 스티어링 휠을 자연스럽게 꺾어주는 이런 능력은 이제 전반적으로 높은 수준에 올라왔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랜저 하이브리드하고 2.5 가솔린 모델에서 다른 부분들을 제가 몇 가지 소개를 해드렸는데 정리를 해보자면 첫 번째로 공간에서 실내에서 가장 크게 차이나는 부분이 뒷좌석에서의 리클라이닝 기능. 가솔린 같은 경우는 VIP 옵션을 선택하면은 리클라이닝 기능이 들어갑니다. 반면에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에는 아예 이 선택할 수조차 없죠. 뒷좌석에 리클라이닝 부분이 있고 없고의 차이가 있습니다. 물론 리클라이닝 기능이 있으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고 자세도 좀 다양하게 변형시켜 볼 수 있기 때문에 좋은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이브리드의 이 리클라이닝이
기능이 없는 시트가 뭐 불편해서 못 앉는 수준이 아니고 편합니다. 이것도 충분히. 그렇기 때문에 이 리클라이닝 기능이 있고 없고가 차량 선택에 영향을 미칠 만큼 큰 요소는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 차이가 나는 부분이 연비예요. 이 연비 부분에서 아마 소비자들이 많이 갈등을 하실 것 같아요.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에는 18인치 휠이 들어갈 경우에는 복합 18km/리터, 휠의 인치수에 따라서 차이가 많이 납니다. 2.3km/리터가 나니까 굉장히 많은 차이라고 볼 수가 있죠. 하이브리드를 선택하시는 분들은 이 부분을 꼭 체크를 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하이브리드를 선택하는 것 자체가 연비 부분을 신경 쓰기 때문에 선택을 하는 건데, 큰 휠을 넣어 갖고 연비를 떨어뜨린다? 이거는 좀 한번 생각해 볼 여지가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K8 같은 경우에는 하이브리드 최대 휠 인치가 18인치예요. 그랜저는 20인치가 들어가거든요. 프리뷰 전자 제어 서스펜션을 넣으면. 그렇기 때문에 이 연비를 선택할 건지 아니면 외형하고 좀 더 나은 승차감을 선택할 건지를 고민을 하셔서 이 부분은 선택을 하셔야 될 부분입니다. 반면에 2.5 가솔린 같은 경우에는 연비 차이가 크지 않아요. 18인치가 11.7km/리터 복합, 그리고 20인치를 끼운다고 하더라도 11.2km/리터가 나오거든요. 0.5km/리터니까 무시해도 되는 수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큰 차이가 아니에요. 가솔린 모델 같은 경우에는 뭐 전자제어 서스펜션을 넣고 20인치 휠을 넣는다고 해도 연비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다는 거죠. 그 부분을 좀 고려를 하셔서 나는 좀 연비가 매우 중요하다, 주행거리가 많다 하시면 하이브리드로 가는 게 맞고요. 주행거리가 그렇게 많지 않다, 1000km 정도 된다, 이 정도라면 연비 때문에 하이브리드를 굳이 선택할 필요는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하이브리드가 연비는 좋지만 또 하이브리드를 선택하면은 차값이 500만 원 이상이 더 비쌉니다. 이 가격을 연비로 상쇄시키려면 상당히 많은 주행거리가 필요하겠죠. 이제 끝으로 가장 체감적으로 차이나는 부분이 이 힘이에요. 사실 마력수 자체만 놓고 보자면 큰 차이는 아니거든요. 가솔린이 198마력, 그리고 하이브리드가 합산 출력이 230마력이 나와요. 그러니까 32마력 정도인데 300마력, 400마력대에서 30마력 정도라면 그렇게 체감할 수 없는 마력일 거예요. 근데 100마력 후반대, 200마력 초반대에서 30마력 차이는 좀 크게 다가옵니다. 그리고 이 모터가 토크가 빨리 활성화가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초반에 가속할 때 이 가솔린 2.5에 비해서 하이브리드가 훨씬 더 경쾌하다는 느낌이 들어요. 30마력 정도 밖에 차이는 안 나지만 실제로 운행을 해봤을 때의 느낌은 좀 크게 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나는 좀 경쾌하게 움직이고 좀 가속도 하는 편이다 하시면은 2.5 가솔린이 조금 답답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이브리드가 더 낫고요. 그렇다고 2.5 가솔린이 힘이 부족하냐, 뭐 힘이 부족하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제 생각은 조금 달라요. 200마력 정도 되는데 RPM만 조금 올려주면은 이게 부드럽게 또 가속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급가속 많이 하지 않고 도심에서 조금 부드럽게 운행하는 스타일이다 하시면 2.5 가솔린도 뭐 그렇게 부족하다 이런 느낌은 들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하이브리드가 낫다, 2.5 가솔린이 낫다 남의 말만 듣고 판단하지 마시고 자신의 운전 패턴을 고려해 가지고 나는 천천히 운전하는 스타일이다 하시면 2.5로 가셔도 되고, 난 좀 경쾌하게 운전하고 달리는 거 좋다 하시면은 2.5보다는 하이브리드가 좀 더 적합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